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윤봉길 의사 손녀인 독립기념관장을 임기를 2개월이나 앞두고 있는데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좌편향 후임자를 하루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윤주경 관장을 핍박했던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하늘을 찌르는 분노를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좌파 정권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의당해야 될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일제에 맞섰던 구국의 항거 영웅 두 기둥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 역사적인 좌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그런 영웅들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안중근 의사 문제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 중국 해룽장성의 하얼빈역에 있었던 그 저격 지점을 표시한 그 표지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원래 하얼빈역에는 안 의사가 저격을 한 이 장면과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사진입니다. 왼쪽 점선 안에 있는 것이 삼각형 표지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가 서서 권총으로 저격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점선이 이토 히로부미가 총을 맞은 장소입니다. 하얼빈역을 방문을 하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은 1909년 10월 26일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저격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이 표지석을 보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표지석뿐만 아니라 이 하얼빈역에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안내문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얼빈역은 재공사를 했습니다. 2015년서부터 그래서 지난해 12월 재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인 장소 하얼빈역의 1번 플랫폼 깨끗하게 단장됐는데 충격적인 것은 저 두 개의 표지석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저 표지석 말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는 이 작은 기념관이 역내에 있었는데, 자, 그것도 지금 저 재공사 중이어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재공사가 완료됐을 때 기념관이 다시 등장할지 안 등장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에 있는 각종 유품과 또는 전시물은 그 근처의 다른 전시관에 옮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얼빈역에서 역사적인 의거를 재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시설, 하나는 기념관, 하나는 표지석. 이것이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얼빈역 관계자들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 하얼빈역의 공사가 전부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 끝날 때쯤에 저 표지석이 다시 설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설사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엉터리 같은 설명입니다. 왜냐? 표지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큰 규모의 커다란 보도 블록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표지석을 없앤 새로 단장한 플랫폼 바닥에 표지석 두 개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 만든 공사를, 끝낸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중국 당국이 이렇게 어리석게 일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역사적인 의거의 현장이라는 안내문 하나 없다고 합니다. 기념관이 지금 다시 재개관되지 않은 것도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 또한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술책 아니겠는가? 왜냐? 저 하얼빈역이 공사에 들어간 2015년은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이 갈등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사드 문제는 지금 기정사실화됐고 이 문재인 정권이 추가로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중국 당국과 많은 부분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 있는 상태지만 실상 중국의 속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드의 여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한국을 길들이고 한국을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한국인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주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의 콧대를 꺾고 너희들의 길을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어둡고 얄팍하고 치졸한 술책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중국의 그런 의도에 아무런 찍소리 하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를 아는 건지 의도에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아니 저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표지석이나 유적이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절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실장이 당시에 지난해 12월 하얼빈역이 재개장을 했을 때 주중 대사였습니다. 아니 중국 대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공사의 와중에서 중국 당국에게 그리고 이 해일웅장 당국에게 철저하게 챙기고 요구를 하고 해서, 아니 요구를 할 것도 아니죠. 한중의 관계를 제대로 대사가 유지했다면 중국이 당연히 저런 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놨길래 맨날 대사는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의 문재인 좌파 권력에 언제 자기가 호출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주중 대사로서의 일을 소홀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특히 한일의 이 동맹에 가까운 관계에서 이탈을 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미일이라고 하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맹체제에서 이탈을 해서 무슨 동북아 균형론자이니, 아니 지금은 동북아 균형론자를 넘어서 친북주의자, 친중주의자가 되어버렸죠. 그런 상태로 하니 중국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질질 끌려다니고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자, 그리고 자신의 국빈 방문 중에 자신을 수행을 했던 수행 기자가 중국의 하찮은 공안요원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해서 국가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제대로 된 항의 조치 하나 하지 못하고 그 공안요원이 누구이며 어디 소속이고 어떤 식으로 사법 처리를 받았는지 이 정부는 알기나 합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그 사실을 통보받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힘없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미명하에 정치 보복을 저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거의 가혹한 정말 칼찬 순사처럼 행동을 하면서 아무 말 없는 4대강 보는 다 때려부시겠다고 하면서
2,500억을 들여서 지은 보호 3개를 또다시 800억, 900억을 들여서 없애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하면서 정작 국가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저런 바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안중근 의사 일제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기기도 전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임시정부 지도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그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단지 동맹 11명의 손가락을 끊고 목숨을 바쳐서 구국투쟁에 나서겠다고 맹세를 한 11명의 단지 동원과 함께 그리고 또 그들 중 일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의거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인 의거를 방치하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오히려 지금 살아있다면 엄청나게 비판하고 규탄하고 질타할 중국과 저 북한의 저 좌파 공산주의 폐쇄 독재에 아부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분노의 주먹을 내려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